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종목들이 타격을 많이 입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은근히 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주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은 좀 튀어나가는 모습 좀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락 우위에 시장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크게 피해 없이 지나가기만은 이제 바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좀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은 관망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 동향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법 많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0.7이고요. 코스닥은 1.6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변동성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침에는 상승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깎아먹고 있는 상태고요. 하락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상한 하한가 종목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뭐하는 애들이야 싶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차트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525포인트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밀리면 2500이고요. 2500 조금 더 아래쪽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포지션 보면은 248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2480 정도. 그 정도 라인 때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자, 2500에서 2480 정도까지는 완충 구간, 즉,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1선 지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 2500포인트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포인트로 봤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밀려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또는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양봉으로 진행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점이 가까이에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에 매수를 대응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오후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갈 것인지 여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그 전에 목요일 이런 장에서도 매수를 따로 안 드렸는데 지금 그때부터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를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돌아설 때 또 조정이 예상되고 있을 때는 매수보다는 관망 유지하는 게 좋죠.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종목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사자마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물리더라도 사실은 별 상관없죠. 왜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물리면은 어차피 돌아설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크게 부담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종목 수를 조금 줄여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매수도 조금 좀 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이 빠졌죠. 1.7%. 이거는 지금 열려있는 자리가 저 밑에예요. 820포인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얘는 더 빠져야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더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때문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이라고 친다라면 이제 800포인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21선, 5일선 대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61선 지지, 즉 815포인트나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좀 때리고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 1% 넘게 하락하는 것은 제법 큰 하락인데 모양새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난번에 2.58, 그 다음에 1.9, 지금 1.7인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들 금융투자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지금은 200억 정도 순매도이기 때문에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코스닥 쪽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들 자금이 또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게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빠지지 말고 좀 옆으로 좀 누워서 간다거나 현재 수준에서 그냥 유지만 좀 돼도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그냥 보합입니다. 근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죠. 3%대 하락이고요.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뭐 크게 밀린 거는 없습니다. 그죠? 네.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아까 아침에 플러스였는데 지금 다 깎아먹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조금 깎아먹는 모습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 좀 있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0%대 1%대. 그래서 코스피 쪽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거 없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아까 에코프로는 7% 넘게 상승했었던데 지금 좀 깎아먹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뵈면 아예 그냥 마이너스 전환이 됐네요. 네. 아까 이게 3%대, 2%대까지 상승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됐고요. 지지선 20에선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LN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천보 마찬가지, 포스코 DX 2차전지 쪽이 다 밀렸죠. 이렇게 밀리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낙폭들이 대부분 커요. 네. 코스피하고 다르게 0.1%, 2%인 게 아니라 2%, 3%, 막 6%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네 지금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림주나 이런 것처럼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이상한 하한가 종목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 약간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대부분 크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하한가 종목이 하한가가 풀리면 상관없는데 풀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게 된다라면은 네, 이 충격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잔량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지금 100만 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잔량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개별주도 움직임 보도록 합니다. 개별주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률 쪽에서는 뭐 큰 건 없죠. 가스텔 바닥이 상한가 갔어요. 와, 골프인데? 네, 웬일로? 네, 골프가 웬일로 상한가를 갔을까? 한번 봅시다. 이 잔량은 29만 주, 많지는 않은 편이네요. 근데, 패션, 여기 이게 있었다고. 네, 방미 일정 경제사절단에 여기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 네,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FW라는 종목, 그 다음에 상상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루멘스가 오늘 좀 급등했어요. 루멘스. LED 관련 기업인데, 네,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농화성 또 올라갔죠? 네,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그저께 이제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주목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그다지 특이사항은 없죠.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또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생각하시고요.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4개밖에 안 되네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다지 재미없는 장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1% 정도, 네, 상승 구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00일권에 들어가 있는 게 1%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0. 몇 %, 1% 이상 올라갔으면 오늘 만세 불러야 되는 입장이네요. 네, 만세. 네, 1% 이상 올라가면, 1% 이상 올라간 게, 근데 그게 뭐 많지가 않을 테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1%가 아니라 플러스만 나와도 오늘은 만세를 불러도 되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하락률 가시면, 이게 문제지. 지금 선광,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얘네 지금, 뭐, 하한가 잔량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세방, 서울가스도 지금 하한가 들어갔고요. 자, 삼천리, 다올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네,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200만 주 넘게 나오는 모습이라서, 지금 요거는 그래도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삼천리도 그렇고요. 잘 보세요. 이게 약간 작전 느낌들 나잖아요. 네. 작전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거래량 없는 주식들 위주로 작전을 좀 했을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9만원대가 지금 뭐 50만원까지 가는 그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서울가스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뭐 거래량 없었던 주식인데 6만원짜리가 지금 50만원.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승을 계속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됐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방도 마찬가지고요. 세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이런 것들이죠. 대성홀딩스 이런 거. 네, 7,000원짜리가, 와, 이거는 얼마나 간 거야, 도대체. 네, 10배, 어마어마하게 갔네요. 선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건데,
종목도 특징이 딱 보이죠? 네, 신용이 일단은 많아요. 신용이 많고, 이거 빚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와장창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올망좀 올라간 게 이제 딱 루보잖아요. 루보, 예전에 루보. 이런 작전이 개입돼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물증은 없어요. 심증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작전이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아니면은 뭔가 특정한 어떤 집단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튀어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팔 수가 없으면 어차피 꽝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됐다. 수익이 나올 땐 좋지만 팔아먹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SG증권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것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똑같잖아요. 생긴 것들이 다 똑같은 거고, 모양이 다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증권사에서 지금 진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네, 이거는 뭔가 좀, 네, 냄새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냄새가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조사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들, 셀바스 관련 기업들 많이 내리고 있죠. 셀바스 쪽 조심하세요. 네. 셀바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붙어 있는 것들 단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모습들이고, 좀 떨어지는 것들만 조심을 해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래도 좀 편안해요. 네, 떨어지는 것만 조심해도요. 내가 지금 이런 하한가 종목이나 아니면 급락한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었던 이런 지금 나 수익 많이 났는데 괜찮아 라고 하는 삼천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잔량이요. 제법 많은 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14만 주 정도 있잖아요. 이게 원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인데 14만 주 정도에 달하는 거래량을 네, 지금 하한가에 대놓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락을 더 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은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수익이 났던 게 수익 난 게 아니죠. 팔아먹어야지. 일단은 내가 현실화 시켜야지만이 그게 수익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낙폭이 지금 3%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계좌 하락률이 마이너스 2% 넘는 분들 제법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거나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요. 오늘 계좌 상황은 그냥 쏘쏘 네, 그냥 네, 보합 수준 그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가 2% 넘게 하락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매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네,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얘들은 네, 외교 리스크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것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LNF, 삼성전기도 매도를 치고 있는데 얘는 굳이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죠? 네, 이거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K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네, 매도는 나오는 모습들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더 코멘트 할 건 없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금이 이것마저도 흔들리게 되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외국인 쪽 볼게요.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적자 이야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는데 됐고요 이거거든요. 됐고요 내가 살게요. 네, 그런 거고 2차전지도 같이 사고 있네요. 금양, 에코프로비엠, 금양도 엄청 떨어졌네요. 7%, 8% 오늘 2차전지가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버티는 모습이지만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무너지는 형태의 느낌 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있고요. 네, 이런 거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네, 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네, 매도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CS 윈드, SDI,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진짜 팔아먹어서 다행이다. 그죠? 근데 안 팔아먹었으면 이거, 더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물려 있었으면. 당연히, 45,000원 이상에서 갖고 있어서 팔았겠지만은, 네, 이거 안 팔았으면은, 와, 네.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네요. 삼천리 이런 거 팔고 있네요. 이게 같이 파는 거죠. 팔아야지 어떡하면 걔네들도. 그죠?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오늘 방산주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네, 방산주는 근데,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약간은 네,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단기적 변동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 변동성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약간씩 이제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씩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네. 그냥 뭐 올라가는 거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려가지만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려가지만 않아도 일단은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지선이 21선에서만 받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깼다가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시장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거나 뭐 걱정하거나 벌벌 떠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가 더럽게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계좌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조정이었는데 이 조정을 어떻게 잘 벗어나느냐,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 반등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잘 들고 버티시는 전략들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장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